마케팅 알맹이만 쏙쏙쏙 드리는 머니 컨텐츠 조월 대표입니다. 캐시버타이징 벌써 10번째 시간이 되었고 아까 전에 이어서 41가지 중에 이제 10번까지 왔습니다. 10번부터 곧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10번 광고의 아버지 오길비의 유명한 레이아웃 원칙부터 시작합니다. 41번 중에 10번입니다. 오길비라고 하면 저희 홈페이지에도 있는 제일 첫 번째 나오죠. 팔리지 않으면 쓰레기다 라고 하는 아주 멋진 멘트를 하고 있는 광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광고 맨위에 3분의 2에 큰 사진을 한 장 둔다. 광고 나머지 3분의 1은 사진 바로 아래 놓이는 헤드라인과 헤드라인 아래의 세일즈 카페로 이루어진다. 헤드라인은 독자의 시선을 세일즈 메시지로 끌어들이기 위해 흔히 큰 드롭캡으로 시작한다. 회사 로고는 깔끔하게 오른쪽 하단에 들어간다. 이거는 이제 신문 기사나 이제 잡지 기사를 할 때 오길비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요. 사실은 지금도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이런 걸 따라하고 있죠. 3분의 2는 이제 큰 이미지 주고 나머지는 헤드카피 60마일을 달리는 동안. 롤스로이스에서는 기계 소리, 다른 소리 말고 기계식 그 시계 소리밖에 안 들렸어요라고 헤드카피라고 하는 그 드롭캡이라고 하나 봐요. 드롭캡이 딱 붙어 있는 다음에 하단에 이제 쫙 깔 다음에 회사 로고 롤스로이스 딱 붙어 있는다는 거죠. 자, 드롭캡이란 시작 첫 글자를 큰 대문자로 해서 첫 번째 줄의 나머지 텍스트보다 좀 더 아래까지 표시되게 하는 방법이다 라고 돼 있고, 자, 10-2 역 오길비의 법칙도 있답니다. 역 오길비는 뭐냐면 광고 맨이 3분의 1은 사진이고 헤드라인이 그 밑에 놓이고 나머지 3분의 2가 세일즈 카피다. 회사 로고는 오른쪽 하단에 깔끔하게 배치된다. 이 두 경우에 헤드라인과 바디 카피는 실제 사진에 대한 캡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신문 광고에 대한, 잡지 광고에 대한 얘기니까 조금 슬슬 넘어갈게요. 빠르게 얘기만 하고, 헤드라인을 시각 자료 아래 두어라. 시선이 사진에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그 헤드라인이 뭐냐면 그 사진 밑에 헤드라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헤드라인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 머니 컨텐츠 하고 이제 사진 나오는 것보다 사진 나오고 머니 컨텐츠 뭐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 나오면은 시선이 간답니다. 스타치 리서치에 따르면 이 두 개의 레이아웃의 효율성은 조사 결과 사람들이 카피보다 캡션을 2배 정도 더 읽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 그리고 보디 카피를 읽는 사람보다 일러스트레이션 아래에 캡션을 읽는 사람들이 더 많다. 따라서 아래에 캡션이 들어있지 않는 일러스트레이션을 절대로 사용하지 마라. 오길비. 자, 아래에 캡션을 넣지 않은 채로 사진을 게재하지 마라. 당신이 사용하는 모든 일러스트레이션 아래에 간단한 판매 메시지나 인간적 관심을 끄는 메시지를 넣어라. 존 케이프스. 자, 이 공통적인 내용이 뭔지 아시나요? 이 공통적인 내용은 바로 사진에 자막을 넣으라는 겁니다. 사진만 나열하지 말고 사진 중간중간마다 메시지를 넣으면 사람이 자막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읽는다는 거예요. 사진만 나열하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한때 7일간의 휴가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비치업계 탑셀러가 있습니다.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사진 사이사이에 사람들 멈추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몰랐더냐, 비키니 사진이나 비치웨어 사진 사이사이에 무슨 말을 써요. 사실 위에 설명 다 했는데 쓸 말이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다? 할리퀸 소설을 넣어서 넌 나에게 사랑이었어. 뭐 이런 할리퀸 소설을 넣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 업계에서 그 업체가 가장 많이 파는 업체였다는 거는 뻔한 사실이었던 거죠. 자, 내려갈게요. 41번째 중에 11번째. 서체 심리학. 엉뚱한 서체를 선택하는 것으로만으로도 고객의 4분의 3을 75% 날려버릴 수가 있다. 당신이 팔기 위해 말의 의지를 한다면 이 문제를 깊이 우려해야 될 것이다. 콜린 월슨, 팔자와 레이아웃. 자, 우리는 이제 폰트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폰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이 폰트 너무 예쁘다. 요즘 요런 폰트 괜찮다는데? 아니면은 요즘에 막 배민 이런 거 보니까 배민 폰트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파는 업체들은 맑은 코딩만 쓴다. 뭐 이런 거예요. 왜? 가장 익숙한 서체를 써야 너의 메시지가 고객한테 전달될 거니까. 서체가 한 4-5개 섞이잖아요. 그러면은 알아볼 수 없는 글이 됩니다. 각자는 다 예쁜데 알아볼 수 없는 글이 돼요. 실제로 확인해 보세요. 자, 두 번째, 주로 영어 서체에 대해 설명을 했지만 그 중에 주목해야 될 점은 모두 대문자로 쓰는 것보다 이니셜 캡 방식, 앞에만 대문자를 쓰는 방식이 더 쉽게 읽혔다는 점이다.
커플도 COUPLE가 다 대문자가 아니라 C 앞에만 C, 그 다음에 OUPLE는 소문자. 더 잘 읽히죠, 실제로. 저도 많이 씁니다. 흔히 메뉴명을 할 때도 다 대문자를 쓰시는 분이 꽤 많은데요. 생각보다 안 읽혀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이니셜 캡 방식, 대문자만 쓰고 나머지 소문자로 쓰는 방식으로 쓰면은 생각보다 잘 읽힙니다. 그 다음에 12포인트 글자와 10포인트의 글자를 비교했을 때 12포인트 읽는 속도가 더 빨랐다. 딱 쓰지 마세요. 자, 예쁜 서체보다 편하게 잘 읽히는 서체가 좋다. 헤드라인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검색이 제일 좋다. 역상압자의 함정 3쪽. 그러니까 검은 배경의 흰 글자보다는 검은색을 굵게 하는 게 더 잘 읽히더라. 이 내용은 정리를 한번 해볼까? 이 내용은 서체 심리학이라고 해서 서체는 일단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서체를 쓰시는 게 당신의 메시지 전달에는 유리하다. 예쁜 것보다. 자, 12번. 프로 디자인을 고집하라. 이거 한 방에 그냥 한마디예요. 그냥 더 이상 뭐 더 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디자이너는 굉장히 다양한 분이 계시죠. 제가 업계에서 일해본 결과로는 디자이너는 A급, B급, C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C급은 연봉이 2천만 원 전후로 한 일종의 그냥 상세 페이지 구성 정도 잡을 수 있는 분. B급은 이제 마케팅 배너라고 하죠. 글자, 뭔가 마케팅 메시지를 던지는 배너를 디자인할 수 있는 분. 그러니까 폰트랑 배경의 조화를 잘 하시는 분. A급은 사이트 전체라든가 일러스트레이션이나 로고까지 다 만들 수 있는 분인데요. A급 정도 되면요, 연봉이 한 7천에서 1억 그냥 넘어갑니다. 예. 근데 많은 분들은, 아주 양심 없는 분들은 C급 디자이너를 고용하면서 A급을 하길 원해요. 안 됩니다. B급도 A급까지 함부로 못 가요. 자, 그 차이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예시예요. 예시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그, 이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쁘장하죠? 이제 이너셋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이너셋 허니부시라는 홈페이지고, 보면 이제 디자인도 이렇게, 제품도 있지만 중간에 이렇게, 뭐 약간, 카운터가 원래 올라가는 형태고요. 이건 잠깐 JPG 시안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색감도 괜찮고, 글자도 좀 잘 읽히고, 그 다음에, 이런 인증서라든가 폰트의 쓰임새들이 다 일관성 있게 잘 뽑혀져 있고, 또 컨텐츠도 잘 나와 있습니다. 사진도 잘 배치되어 있고요. 이런 페이지를 하는 디자이너가 있어요. 자, 괜찮은 디자인입니다. 그쵸? 괜찮습니다. 근데 내부에서 원래 하시던 분이 이제 건들기 시작하면 어떤 디자인이 나오기 시작하느냐? 지금 이너셋에 들어가면은 이런 디자인이 없죠.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메인 배너 보이시나요? 메인 배너 차이가 느껴지실까요? 메인 배너 아까 전에 어땠더라? 이게 메인 배너였죠? 요 차이 느껴지시나요? 요 차이랑 요 차이. 이게 이 디자이너가 실력이 모자르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이 안 찬 디자이너한테 뭔가 이상하죠? 뭔가 안 어울리죠? 프로 디자인을 고집하라는 건 이거예요. 이게 어차피 돈 듭니다. 이게 2천만 원 연봉을 써가지고 이 사람 너무 아까워서 쓰는 경우 있는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컨텐츠를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오래 가고 그 컨텐츠를 보고 고객이 호감을 갖고 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거면은 보험 드시잖아요. 보험 드시는 것처럼 잘하는 디자이너를 반드시 여러분은 쓰셔야 돼요. 그래야 당신의 메시지가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전달될 거란 얘기죠. 자, 그리고 13번 질문 사용하라. 질문은 잠재고 후에 글을 계속 읽을 수 있도록 지속시켜준다. 사업 교육 강사. 질문 듣는 사람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약식 쪽지 시험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긴장시킵니다. 자, 아까 전에 수사 의문문하고 똑같습니다. 쭉 읽다가 정말 당신이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인가요? 이렇게 뚝 던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환기가 확 되면서 나는 건강을 원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14번 다이렉트 메일에 할머니 규칙이란 게 있답니다. 다이렉트 메일에 할머니 이거는 기부단체 법칙이기도 해요. 예. 광고는 인쇄된 세일즈맨이기도 하고 대중에게 방송된 세일즈맨이다.
자, 그래서 성공적인 예. 안녕하세요, 사용자님. 안녕하세요, 고객님은 절대 안 된다. 왜?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스틴에게, 조얼에게. 주말은 아직 길고 친구들은 대부분 미리 잘 알아서 계획을 미리 세웠습니다. 하지만 당신 집에서 뭐하니 전화기가 쳐다보고 있네요. 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할머니 규칙은 여기서 한 번 더 나간대요. 어떻게 하냐? 이봐요, 조얼씨. 친구들이 전부 나가서 잔뜩 먹고 마시고 놀 때 주말마다 집에서 인터넷 검색만 하는데 진절머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만남 어플을 켜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다르죠? 예, 커플 앱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좀 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부 광고도 보면은 여러분 지구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아프리카에 사는 뮬리는 몇 킬로를 걸어갑니다. 몇 킬로 걷는 동안 바이산도 만나고 그럼에도 학업을 멈추지 않았어. 이 아이의 신발을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다가가는 게 좀 다르죠. 당신의 커피 한 잔 값이야. 이 아이의 신발을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할머니가 옆에서 아이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할머니 규칙인 거예요. 느낌이 다르잖아요. 더 긍정적이고 약간 좀 흥미진진하다. 즉 세일즈맨은 로봇처럼 얘기하지 않는다. 연구원들에게 상세 페이지 만들라고 하지 마세요. 자, 쉽고 빠르다는 발상을 첫 문장에 포함시키는 것이 언제나 좋다. 무엇이든 빨리 해결하는 사회에 우린 살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제공하는 것이 적합하다면 그것을 이용하라. 자, 우리의 솔루션은 항상 우리 고객들이 생각할 때 쉽고 빠르다는 인식을 무조건 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시를 나오고 있죠. 연비를 22%더 좋게 하기 위해서 차를 살살 달래는 빠르고 쉬운 방법을 원하는가? 이게 번역체라서 좀 어색한데 연비가 22%까지 좋아지는데 그러면서도 차를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기억력을 향상시키거나 가진 돈을 2배로 만들 것을 보장해주는 간단한 5분짜리 비법 알고 싶은가? 아, 저도 알고 싶네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이제 빨리 해결한다는 이제 가르침을 준다는 거죠. 자, 이게 몇 번이죠? 예, 다 14번에 4번 가겠습니다. 14번에 4번. 이메일을 보내건 인쇄된 편지를 보내건 인사말이 특정 기능에 맞춰 준비되어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친구에게보다는 밥에게가 항상 더 낫다. 그게 힘들다면 잠재 고객이 당신의 제품을 산 다음 어떻게 변할 것인지 함축하는 인사말을 써보라. 예를 들자면 곧 백만장자가 될 사람에게. 자, 이건 뭐냐? 우리가 마케팅 메시지를 보낼 때 고객님 주문하신 제품 발송하였습니다 하고 보내는 메시지 있죠. 알림톡 같은 경우. 제가 그 게릴라 마케팅이란 강의에서 실제로 제가 적용해본 이 구절을 읽고 적용해본 사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거를 문구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 자동 문구도 바꿀 수가 있어요. 조얼님, 고객 이렇게 조얼님 어제 주문하셨던 제품을 발송했어요. 조얼님 꼭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리고 꼭 후기 남겨주세요 했더니 후기가 확 늘어납니다. 왜? 이 메시지는 고객님이 아니라 조얼님한테 보냈잖아. 이런 것처럼 개인적인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면은 반응률 자체가 다릅니다. 거기에다가 그게 좀 힘들다 그러면 고객이 원래 원했던 거죠. 꼭 백만장자가 될 사람에게 곧 대박날 사업자들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르는 속도가 몰입도가 달라진다. 자, 질문을 편지처럼 시작하라. 질문으로 편지를 시작하라. 질문은 사람들에게 더 깊게 있게 하는 효과적인 도구이다. 곧 백만장자가 될 사람에게도 질문, 곧 백만장자가 되시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아, 여기 있을까요? 뭐 이런 거죠.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강경하게 얘기하라. 사람들이 자신이 받는 우편물 99%가 쓰레기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읽으면 100% 백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100% 환불을 보장합니다. 이거 강경하게 얘기하라는 거죠. 그래야지 이런 거에 뻔하죠. 자신감 있고 당당한 사람한테 사람들이 몰리지. 이건 안 될 수도 있고 저건 좀 고민할 것도 있을 것 같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하는 사람한테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체로 스프레이를 여성에게 판다면 1보다는 2가 낫다. 1. 안 좋은 사례인 거죠. 제니 댁에 요즘 길거리가 뒤숭숭 할 때는 요즘처럼 여성들이 참혹한 이야기를 계속 읽게 됩니다. 우리는 암울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끔찍한 통계치를 읽습니다. 무슨 소설을 쓴 것 같죠?
자, 두 번째 메시지가 더 낫다는 거예요. 제니에게 100kg 이상인 강간범에게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까? 와닿지 않나요? 체루 스프레이를 사세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자, 8번. 많은 광고 담당자가 이렇게 안 쓰는 이유는 왜 이렇게 강경하게 안 쓰고 질문을 안 쓰고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고 쉽고 빠르다는 인상을 안 주고 할머니처럼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리를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많은 광고 담당자가 왜 이렇게 안 쓸까? 우리 기획자는 왜 이렇게 안 쓸고 나는 왜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첫 번째, 너무 소심해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은 내 카피가 예쁘고 고상하고 우아하게 들리는 것에 더 관심이 있대요. 내가 아름다운 글을 썼어. 팔리지 않으면 뭐라 그랬죠? 쓰레기다. 진짜 광고 담당은 그런 거 상관없이 회신을 받으려고 글을 쓴 거야. 제발 나한테 한 통이라도 연락해. 글을 쓰는 것이다. 자, 할머니 규칙에 의하면 메일을 보낼 때 사람들의 주의를 끌려면 사랑하는 할머니가 당신에게 보낼 것처럼 메일링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한다. 진짜 우표를 붙이고 손으로 편지를 쓰고 당신의 안부를 묻는 할머니의 편지는 사실 고객 모두가 열어보게 만든다. 개인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요즘 편지를 붙이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개인적으로 보이는 메시지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마케터는 작은 꼼수라도 써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당신의 구매력이 높은 단골에게 이 방법은 특히 효과적이다. 손편지를 쓰세요, 여러분. 예, 쓰세요. 신규 고객한테만 쓰지 말고 벌써 1년간 저희 제품을 구매해준 좋은 고객에게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죠. 자, 15번. 사회적 증거의 심리학입니다. 자, 추천서 어떻게 받을까? 요청하라. 고객에게 편지나 이메일을 써서 이렇게 말하라. 여러분을 유명하게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하라. 우리는 추천서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가끔 저도 이제 컨텐츠 만들 때 유명하신 분 있습니까? 주변에 교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의사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고객에게 컨텐츠를 뽑아내는 경우도 많죠. 고객들의 리얼 스토리를, 고객에 이제 말하는 게 진짜 임팩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고객한테 요청한 경우도 꽤 많다. 내가 아는 사람만 컨텐츠가 아니라 고객한테 요청하면 생각보다 흔쾌히 받아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단 추천서를 받기 위해 고객이 추천서를 쓸 때 불편한 양식을 피할 거. 고객을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숙제를 주지 말고 내가 찾아가세요. 예, 어쨌든 16번 단두대 법칙. 사람의 얼굴은 시선을 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웃는 국밥집의 아줌마도 좋지만 체류탄을 판다면 100kg의 얼굴이 잔뜩 찌푸린 얼굴도 좋다. 얼굴을 보면 사람들은 더 개인적으로 느끼고 신뢰도 얻게 된다. 또한 유명세도 얻게 된다. 자, 이걸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고춧가루를 파는 탑셀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고춧가루 열심히 팔고 있는 위에는 광고니까 6명 중에 3명이 얼굴 까고 있어요. 이건 우연일까요? 유한 킴벌리도 팔고 있네요. 유한 킴벌리도 팔고 있는데 어쨌든 연둔의 방앗간이 유한 킴벌리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나왔죠? 삼세방아도 상주 이자님 농자도 잘 팔고 있죠. 왜 잘 팔릴까? 이게 단두대 법칙이라는 거예요. 잘생기거나 예쁘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물론 예쁘고 잘생기면 좋겠지만 그런 건 원래 연예인들이 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뭐가 있다? 얼굴을 보면 더 개인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까는데 절대 주도하지 말아라. 자, 17번. 카피의 힘을 증대시키는 쉬운 방법. 카피의 힘을 증대시키는 쉬운 방법 뭐냐? 내가 쓴 글을 증대시키는 쉬운 방법들이 있대요. 첫 번째가 시각적 형용사를 자주 이용해라. 시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여러분 많이 벌게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투자회사입니다. 라고 할 때는 매주 현금 2,750달러를 긁어드려라. 라고 표현하라는 거죠. 어우, 긁고 싶네. 그쵸? 예, 과즙이 많은 빨간 사과를 팝니다라고 할 때도 군침이 돌게 하고 꿀처럼 달콤한 손으로 딴 사과를 팔라는 거예요. 더 깨끗한 물을 마셔라 라고 할 때는 더 깨끗한 물로 당신의 건강을 좋아지세요 라고 하는 생수 광고를 내가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순수하고 수정처럼 맑고 빙하처럼 만든 순수한 물을 즐겨라 라고 하면은 괜찮다고 합니다. 자, 전문 청소부가 당신의 사무실을 새 것처럼 반짝거리게 만든다 라고 하는 청소부 업체 같은 경우는 벽과 바닥을 병원처럼 밝게, 화장실을 반짝거리고 위생적으로, 창문이 빛이 나도록 깨끗하게, 카펫을 폭신하고 말쑥하게 보기 좋게 꾸며드릴게요 라고 하면은 나한테 전화가 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시각적으로 고객에게 무언가를 주지 못한 사업은 결과적으로 지게 마련이다. 이 기법을 사용하면 고객에게 자신이 더 자격이 있고 장비를 더 잘 갖추었고 더 성실하고 고객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는 상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소프트웨어를 팔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를 팝니다. 어떻게 파실 거예요? 윈도우입니다. 더 생각나시나요? 근데 이 방법을 쓰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윈도우를 하면서 내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이 윈도우로 인해서 내가 투잡이지만 더 높은 곳에 이제 지원을 하고 취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온라인에서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이런 방송을 찍고 이런 모습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CF도 그런 식으로 꾸며주잖아요. 즉 내가 파는 게 시각적으로 좀 막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고객이 원하는 모습들을 시각적으로 펼쳐봐주면 이런 기법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18번 마음속의 영화를 감독하라.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18-1 광고 담당자는 잠재 고객의 두뇌 속에 표상의 힘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아, 되게 어려운 말 썼네요. 뭐냐면 그 잠재 고객의 두뇌 속에 원하는 것을 계속 보여줘서 욕구를 끌어내라는 거죠. 즉 당신은 경험의 5가지 요소, 시각, 청각, 운동감각, 촉각, 후각, 미각을 자극시켜서 잠재 고객이 행동하기에 충분한 내적 경험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 현실을 직시하면 잠재 고객은 각자의 인생을 사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들은 당신이나 당신의 제품 신경 쓰지 않고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더 나를 살기 좋게 만들지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즉 당신의 제품, 이 카메라가 몇 마라손지 얼마큼 잘 찍히는 관심이 없어요. 다만 이 카메라를 찍고 있는 주말에 여유 있는 나의 모습을 상상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를 했을 때 물에 튀겨도 괜찮고 진흙을 굴러도 괜찮고 그러면서도 조명을 쓰지 않고도 그 전에 찍던 것보다 더 화려하게 나올 수 있는 미러리스 카메라를 보여준다면 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스펙을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대부분 제품과 서비스의 경우 당신 자신은 잠재 고객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답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에서는 좀 다르죠. 온라인에서는 무슨 특징이 있다? 고객이 검색해서 들어왔다는 특징이 있다. 이 영역은 길거리 광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자, 태권도 학원을 운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학업 성적을 올리는 방법을 가르칠 것이라고 부모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 태권도에 우리면 자신감이 늘어나고 학업 성적도 쭉쭉 늘어나요. 라고 말하면 안 된대요. 왜? 왜? 다 그러고 있으니까. 다 모든 학원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그럼 태권학원 어떻게 보내야 돼? 여러분 아이들에게 더러운 얼굴에 상스러운 말투를 쓰고 주먹을 불끈 찌는 학교 불량배에 샌드백이 되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위험을 얘기해주고 그거를 대응할 수 있다고 얘기해주면 사람들은 그래, 제대로 배워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갓단 유기농 과일과 얇게 벗겨지는 버터 맛이 나는 직접 구인 빵 껍질을 만든 두툼한 빈체 이파리 큼직한 조각에 칼로리 지방을 줄인 더블 천드 바닐라 빈 아이스크림 한 수저를 듬뿍 올린 것을 먹는 것이 좋은가? 과일 타르트를 먹는 것이 좋은가? 아, 근사하고 두툼한 파이 조각에 포크를 찔러 넣을 때마다 달콤한 체리 과즙이 흘러넘치는 모습을 보라. 그렇다. 그 위에 휘핑커림을 조금 올려. 그렇지 하지 않겠는가? 우와, 이렇게 많은 과일을 본 적이 있는가? 라고 하고 팔면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맛있는 순댓국 한 그릇이 아니라 다 끓을 때 뽀글뽀글한 순댓국에 고소한 냄새가 나오면서 딱 끌어올렸을 때 돼지고기,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감퉁가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한 입 베어 먹으면 뜨거울 것 같지만 그 따뜻한 기분이 내 몸을 따뜻하게 만들면서 그 얼큰한 느낌이 들어올 때 그때 그 점심에 한 숟갈 이런 순댓국을 준다. 뭐 이런 거죠. 예. 하여튼 배고프습니다. 배고파요. 예, 긴 카피는 짧은 카피보다 꾸준히 매출을 항상 많이 올린대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단어는 더 많은 설득이 이어진다. 그러니 당신은 어떻게 묘사를 강화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된다. 예.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 긴 카피는 짧은 카피보다 꾸준히 매출을 항상 더 많이 올립니다. 왜? 더 많은 설득이 이어지니까.
또 얘기가 나오죠. 또 왜 다른 광고를 그렇게 유순할까? 이 캐시버타이징을 쓴 분은 너무 답답한가 봐요. 첫 번째, 그들이 이런 식으로 글을 쓸 생각을 하지 않거나, 사람들이 이런 글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겁이 나서 이런 식으로 글을 쓰기 두려워하거나, 자, 세 번째, 그들이 다른 사람의 그저 그런 광고를 뺏기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동중파 CF 뺏기면 안 됩니다. 삼성 거 뺏기면 안 돼요. 그들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최종 결과는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약한 돌연변이 광고일 뿐이다. 그래서 어, 광고 불변의 법칙에서 데이비드 오기비가 한 얘기가 있죠. 이 세상 99% 광고는 쓰레기다 라고 합니다. 반대로 얘기할까요? 99%의 상세 페이지는 쓰레기입니다. 쇼핑몰도 99%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죠. 자, 19번 인간의 타성과 싸워 이겨라. 자, 19번 19-1 아무리 번지르르한 광고도 고객의 행동이 이끌어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인간은 귀찮게 한단 말이에요. 귀찮다는 건 움직이질 않아요.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 게 광고라는 거죠. 그래서 행동을 얻으려면 두 단계가 필요하대요. 첫 번째, 행동하기 쉽게 만든다. 지금 문자 한 통만 보내보세요. 그냥 가만히 계셔도 돼요.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그리고 행동하라고 요청한다. 한번 행동하시죠. 직접 행동하시면 당신의 미래가 달라질 겁니다. 이 5분만의 투자로 당신은 미국에서 영어를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영어가 안 되면 땡땡스쿨닷컴 뭐 이런 거죠. 자, 행동하기 쉽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행동하기 쉽게 만들려면 선물 포장을 해주면 생일과 연말 연시에 고객과 시간의 노력이 절약된다. 추석이나 설날 되면은 선물 포장 패키지를 항상 넣으시라는 거죠.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강력하게 보장한다고 제안하라. 자,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뭐냐? 모든 고객은 스트레스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금액이 크면 클수록 스트레스가 더 많다고 하죠. 왜? 이거를 잘못 사면 나 망하잖아요. 이걸 잘못 사는 경험을 난 하고 싶지 않아. 실패는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100% 환불 보장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케아도 하죠. 25년 보증을 하고 있죠. 이케아보다 물건을 비싸게 파시나요? 하세요. 100년이라도. 자, 돈을 쓴다는 심리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석 달 동안 한 달에 딱 $15 같은 결제 방식을 제한하라. 14.99, 14만 5천 원 정도면 9,900원이면 이 가격이면 이거 뭐 타이어 렌탈이라든가 렌탈 회사들이 주구장창 쓰고 있는 거니까 한번 보세요. 보험사라든가 정말 잘 쓰고 있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재 고객에게 단계별로 정확히 어떻게 주문하는지를 설명하라. 이거는 예측 가능한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매장에서 무언가 팔잖아요. 온라인을 뭘 홍보하잖아요. 그러면은 매장을 찾는 방법, 매장에 들어와서 고르는 방법, 골라서 어떻게 주문하는 방법, 특별한 원하는 생일 포장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요청했을 때 내가 접어서 보여주는 방법을 보여줘야 돼요. 오홀리브 액자 테이블 하단에 보면 이 장면이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포장하는 장면이 나와 있죠. 예측 가능한 컨텐츠를 보여주면 고객은 믿어요. 자, 여섯 번째, 사람들이 더 편하게 살기를 원한다. 당신에게서 물건을 사기가 얼마나 쉬운지 말하라. 요런 거. 큰 기업은 이걸 락인 효과를 이용하죠. 쉽게 쉬운 결제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많이 사잖아요. 네이버가 왜 스마트 스토어의 매출이 그렇게 높은가? 네이버 멤버십이나 네이버로 락인을 걸어놓은 거죠. 쿠팡도 락인 때문에 그렇게 높은 가치를 받고 있죠.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됩니다. 전화로도 주문 가능하다고 얘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톡톡으로도 주문 가능한 링크를 준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즉 고객이 결제할 수 있는 수만 가지 방법을 다 얘기를 해줘야지만 사람들이 혹할 수 있어요. 자, 20번째 고유 판매 제한을 구축하라. 슬로건 캐치 카피라고 합니다. 요거를 별이 5개라든가 침대는 가구 아니다 과학이다 뭐 이런 거죠. 사람들이 당신은 경쟁사랑 구별할 수 없다면 당신을 선호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 당신의 사업 목표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제품 선호하게 하고 같거나 비슷한 것을 제공한 다른 사람보다 당신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자신의 위대함을 비밀로 간직하지 않는데요. 사업자들은 내 장점을 숨기지 않는데 당당하게 고백해야 된다. 각종 수강 경력이 쫙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진짜 잘하는 데가 제가 한 군데 압니다. 예, 바로 어디냐? 바로 여기죠. 예, 유아 화장품의 압도적인 1등 업체입니다. 절대 자기의 그거를 감추지 않아요. 자랑을 끝없이 합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몽디에스입니다. 몽디에스 보면 압도적인 1등인데 컨텐츠도 괜찮고 물론 유명한 사람도 나와요. 이제 자보나 따라갈 수 없는 자본을 했죠. 근데 밑에 뭐가 있을까? 밑에 뭐가 있냐? 끝에 내려가면
이 엄청난 상장들 보이시나요? 이 상장.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20개. 처음 세보네요. 여러분, 여기에 95개가 있습니다. 20? 20? 아니네요. 20. 50개가 있네요. 45개, 45개. 다시 할게요. 여러분, 여기에 45개가 있습니다. 45개의 상장을 쫙 깔아놨어요. 이게 몽디에스의 원천이죠. 이런 거 보면 도망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애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 전에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반드시 우수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괜히 잠재구면 가르치라 멀리 쫓아버려. 예, 요즘 많은 사업자한테 하고 싶은 얘기죠. 제품이 좋아야 됩니다. 컨텐츠가 있고 고유 제한이 있고 내가 벤츠처럼 더 베스트 오알 라스팅이라는 단어 쓰고 싶어. 최고 아니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벤츠 정도는 나와야 돼요. 즉 제품 경쟁력을 올리는데 높여야 된다. 어떻게 철물점에서 그치지 마라. 장비 슈퍼스토어가 돼야 된다. 여러분의 야망을 얘기하는 거죠. 사무실 청소부에 그치지 말라. 사무실 청소 전문가가 된다. 이렇게 전문가 포지셔닝을 스스로 구축을 하고 그거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고 거기에 있는 컨텐츠를 고객한테 전달하면 고객들은 경쟁사보다 당신한테 선택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캐시버타이징 세미나에 자극을 받은 한 여성은 자신의 사업을 그저 또 다른 인쇄업체라고 부르기를 멈추고 대신 자신의 서비스를 비즈니스 이미지 메이커라고 강력하게 판촉하기 시작했다. 자, 인쇄하시는 분인데 광고업체 인쇄를 출력해주는 업체인데 인쇄업체라고 부르기 멈추고 자기를 비즈니스 이미지 메이커라고 강력하게 판촉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인쇄 비용을 최대화하려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기사를 지역신문과 비즈니스 잡지에 싣는데요. 당신의 인쇄 비용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는 방법 알려줄게요. 좋은 광고 기법 알려줄게요. 효과적인 방법 알려줄게라는 거를 실는데요. 그리고 그냥 지역 도서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답니다. 모은 거죠. 지역 사업자들 모아서 좋은 인쇄물과 나쁜 인쇄물의 샘플을 보여주고 같은 실수를 피한 방법을 청주에게 말해준다. 그녀는 본전을 가장 많이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청주에게 말해준다. 최신 디지털 인쇄술에 익숙해져서 수천 달러를 절약하는 방법을 들려준다. 그 결과 사업자들은 그녀를 사랑하고 답례로 그녀와 거래를 튼다. 그녀의 이미지는 그녀의 경쟁사들이 아니라 그녀를 믿을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전문가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도움을 준다. 예, 아주 완벽한 롤모델입니다. 그냥 사업자가 물건을 파는 장사치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사기꾼에게 당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비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아서 알려주거나 계속 얘기를 해줘서 전달해준다는 거죠. 강의 같은 형태나 세미나 같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 그들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왜? 수십 번을 보고 이 사람만이 내 답을 갖고 있을 것 같으니까. 자, 비교할 수 있는 재택근무를 하며 이메일을 큰 이익을 바꿔잖아. 19살짜리 대학생을 온라인 결제로 돈을 보내라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똑똑한 방법 알아낸다. 이건 온라인에 약간 약했던 부분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약했던 나라에서 쓴 글이죠. 예, 어쨌든 21번째 나만의 섬을 사라. 자, 전면 광고를 하기보다는 세로로 절반이 나눠진 반페이지 광고가 훨씬 더 강력하다. 항상 남들이 다 하는 스크린도어 광고, 버스 광고에 집착하지 말고 예를 들어가지고 팟캐스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틈새 광고들 있어요. 요즘 팟캐스트도 좀 비싸지만 이런 거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전면 광고의 절반만 쓰는 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효과는 극대화된 광고 방법을 써도 되고 심지어 가게 앞에 예쁜 조형물을 놔두고 광고판을 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따라하지 마라. 나만의 섬을 하세요. 자, 22번째 권위 포지셔닝입니다. 권위자에 대한 대중의 생각은 그는 분명히 자신의 주제를 오랫동안 공부했고 사람들이 어디서든가 그의 말을 기울이니 내가 똑같이 해도 틀림없이 괜찮을 것이다. 밴드웨건 효과. 그는 공정하고 의견이 아니라 사실만 얘기하니 양면 효과. 나는 그가 하는 말을 신뢰할 수 있다. 이런 권위자로 포지셔닝 한다면 당신의 사업에 기적을 이룰 수 있다. 무스에서 나오죠.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식품 영양학자라든가 안동에 있는 종갓집이 쓸 정도의 무쇠 냄비면 믿을 수 있어. 그들처럼 되고 싶어. 그리고 그들은 항상 사실만 얘기해.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하냐?
컨텐츠의 자극성, 컨텐츠의 친절함, 컨텐츠의 멋진 이미지보다도 이야기하는 사람의 신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얘기하는 건 정말 좋겠죠. 하지만 그게 너무 비싸다 그러면 나를 전문가로 만드는 거를 했다. 어디 있을까요? 마리아우스에 자기소개 보시면 마리아우스 대표님이 스스로 포지셔닝을 하고 직원분들도 다 전문가 포지셔닝을 해서 이 사람들이면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개 페이지가 제일 메인에 있습니다. 자, 23번째 설문이라는 옷을 입은 세일즈 레터. 설문 형식을 담은 세일즈 레터 구매를 일으키는 방법. 구성은 6가지. 설문 6가지, 대여섯 가지 감사 인사, 새로운 제품에 대한 설명, 세일즈 문구. 사람들은 이견을 말하기 좋아하고 이미 반송 폰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돈을 얻는 건 더 쉽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우편으로 되는 이런 거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데 이것들을 잘 쓰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어딜까요? 길거리에서 기부 받으시는 분들 있죠. 그게 전형적으로 이런 방법을 씁니다. 길거리에서 이제 한번 스티커 붙여보세요. 한번 여기에 서명해주세요. 이거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저희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런 마케팅 방식을 쓰고 있어요. 왜? 이 사회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더 나아지게 해서, 어떤 방법을 하면 좋을까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들한테 필터 샤워기를 주는 게 좋을까? 정수기를 주는 게 좋을까? 태양열 보조 배터리를 주는 게 좋을까? 아니, 집을 지어주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하다가, 이거요. 그러면 이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신이 할 수 있는 방법 좋을까요? 혹시 당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당신에게 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내도 될까요? 그 다음 뭘까요? 구독이죠. 기부를 받는 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부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을 쓰고 있다는 걸 얘기해 드린 겁니다. 자, 광고에 그림이란 동력을 넣어라. 41개 중에 많은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느낌인데 어쨌든 중복은 좋으니까 백문이 불여일견 각종 조사 결과 시각 자료가 50% 광고는 시각 자료가 없는 광고보다 주목을 받을 확률이 30%가 더 높았다. 그래서 우리 머니 컨텐츠 회사의 모든 라이터, 기획자들은 사진을 다 찍으러 다닙니다. 왜? 사진이 없으면 읽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최대한 확보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각자료 75%인 자료는 광고는 시각 자료가 없거나 적은 광고보다 주목을 받는 확률이 50%가 높았다. 사진이 많을수록 더 좋다는 거죠. 열동률에서도 이 같은 광고 점수가 60점이 더 높았대요. 제품을 보여준 광고가 제품을 보여주지 않는 광고보다 독자를 끌어모을 확률이 13%가 더 높다. 최신 사진 유행 7가지 갤럽, 킴버리 29,000명을 조사했더니 이런 사진은 사람들이 더 열동률이 높게 본답니다. 아이와 아이, 엄마와 아이, 성인 무리, 동물, 스포츠 장면, 유명인, 음식도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뭘까요? 선호도가 높은 분이 아이기가 먼저였대요. 애기 사진은 연예인보다 먼저 본대. 엄마의 아기도 연예인보다 먼저 본대. 그 다음 동물이고 그 다음 연예인이래요. 위에 4명이, 위에 3개가 연예인보다 좀 싸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죠? 왜 제로웰이 아기빵 공기청정기고 아기랑 엄마가 왜 떼거지로 나왔을까? 네, 여기 있습니다. 정답이. 자, 위에 언급한 이 선호도는 8가지 생명력과 관계가 있다. 캐시버타이징의 8가지 생명력은 위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체류 광고에 좋은 예가 있답니다. A 회사는 헤드라인, 강도를 막아줍니다. 체류가스는 상품을 잡고 있는 여성의 손을 딱 보여준대요. 강도를 막아준다. 자, B 회사는 버튼 하나로 강도를 막아라. 자신을 반원으로 둘러싼 막 껄렁껄렁 보이는 공격자 무리들의 스프레이를 뿌리는 한 녀석을 보여준대요. 어떤 게 더 잘 될까요? 손만 나오고 강도를 막아줘요. 피부를 좋게 해줘요. 이게 아니라 피부를 막 공격할 것 같은 자외선 아니면 저기 시간 뭐 이런 애들이 막 와가지고 하는데 걔네들을 막 물리쳐. 이게 나을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항상 사진에 대한 정황을 보여줘라. 천편일률적인 스튜디오를 배경으로 서 있는 냉장고를 보여준 대신 장비를 아주 잘 갖춘 작업실 부엌에 있는 냉장고를 보여줘라. 스타치, 리서치. 자, 요거는 익숙한 사진에 이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익숙한 사진도 필요합니다. 누끼컷, 언제나 예쁜 사진. 근데 사람들이 꽂히는 사진은 지저분한, 남자들만 입는 것 같은 작업장에 있는 그 냉장고라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뭘 얘기할까요? 이 얘기는 반전 효과를 끌어내는 사진들을 찍어 놓으면은 그 사진에 시선을 꽂힌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기획자들한테 사진을 찍을 때는 항상 반전 요소를 고려를 하라고 합니다. 왜? 반전이 있으면 가격이 저렴하고 모델이 인지도가 없어도 그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고객들이 그걸 읽고 캡션, 즉 자막을 읽기 때문이에요. 자, 깜짝 선물로 눈길을 끌어라. 깜짝 선물이란 세일즈 레터 첫 페이지 매니에 붙이는 품목으로 1달러 지폐 같은 걸 얘기한다. 야, 여러분. 어떤 메일이 왔는데 1달러 지폐가 위에 딱 붙어 있어. 고객이 관심 보이겠죠, 당연히. 만약 사진사라면 끔찍한 결혼 사진을 첨부하래요. 오, 그냥 사진사가 뭐 메일 볼 때 완전 일그러진 사진을 첨부하래. 루이스에게. 보다시피 이 편지 매니에는 끔찍한 결혼 사진 첨부했어요. 왜 이렇게 했냐고요? 이 불상부가 저지른 것과 똑같은 비극적인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생략. 어떻게 하면 에스더와 샘이 저지른 실수를 피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바로 이 편지에서 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악의 사례를 보여주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런 것들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아름다운 신혼여행 사진이에요. 근데 다 예뻐. 이게 아니라 망치지 말라면 이런 걸 해야겠네? 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미수금 처리 대행은 부도수표를 위에 붙이고 인쇄소는 형편없게 인쇄된 안내책자를 붙이고 이런 거를 하면은 좀 되게 괜찮다고 합니다. 아우, 이 뼛속까지 마케터들. 아우, 예, 효과를 측정하고 싶다면 깜짝 선물 넣은 편지 500통과 일반 편지 500통을 보내놓고 결과를 측정하면 된다. 옛날에 제가 중국집에서 배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중국집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죠? 민트 향이 드는 그 사탕이 있어요. 디저트 사탕이라고 하나? 근데 고급스러운 거를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효과를 측정하지 않아가지고 잘 된지 안 된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책을 읽고 그렇게 해본 적은 있었어요. 예, 어쨌든. 자, 26번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예. 언제나 제가 하는 얘기 중에 하나. 긴 카피 대 짧은 카피. 직접 반응 광고하는 사람은 짧은 카피가 팔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답니다. 스프링 런 테스트,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같은 매체, 같은 위치를 양보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을 써봤더니 긴 카피는 예외 없이 짧은 카피보다 매출을 더 많이 올린다고 데이비드 오기비가 광고 불변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길게 쓰세요. 아, 카피는 짧게 하는 게 좋아요. 긴 카피는 아무도 안 읽어요. 여러분, 카피는 짧게 하는 게 좋답니다. 긴 카피는 아무도 안 읽어요. 사람들이 요즘 너무 바쁘잖아요. 멋지고 짧게 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큰 헛소리래요. 큰 헛소리.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 항상 하는 말. 광고에 항상 듣는 얘기예요. 길게 하면 팔릴까요? 이렇게 길어도 될까요? 팔려요. 팔릴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광고와 관련해서 가장 흔히 듣는 표현은 사람들이 많이 읽지 않을 것이란 말이다. 1960년대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그치만 보수를 가장 많이 받는 광고의 상당량이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읽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클로드 호킨스. 과학적 광고를 쓰신 분이죠. 클로드 호킨스란 분은. 자, 어쨌든 카피가 많고 내용을 많이 전달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광고 업체들이 돈을 많이 번답니다. 짧은 카피를 쓰는 유일한 이유는 말할 것이 별로 없는 경우뿐이다. 맥셀 하임. 유저 인터페이스 엔지니어링 웹사이트의 제품 편의성을 전문으로 컨설팅하는 회사는 우리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페이지 수를 더 적게 하고 내용을 길게 하는 것이 사용들에게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내용을 여러 페이지로 쪼개는 것보다 내용을 살짝 접었지만 한 페이지에 보이게 한 것 중 혹은 내용에 딱 한 장에 있을 때 사용자들은 더 큰 성과를 보였다. 즉 길게 펼치는 페이지를 보여주는 게 더 낫다. 쪼개는 것보다. 정보의 수준을 높이는 것도 개요의 항목을 추가하는 것과 비슷하게 사용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무슨 체크리스트처럼 사람들의 정보를 계속 높여주는 거죠. 이것도 되게 사용자들에게 도움을 주더라. 사용자들은 스크롤 하기 싫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실제로 여러분이 웹사이트 조사를 하잖아요. 대부분 고객들이 컨텐츠보단 상품이 먼저 보길 원해요. 그래서 상품이 직관적으로 보이길 원하고 빠른 UI로 구매가 빠르게 이루어지길 원한다는데 이게 순 헛소리입니다. 왜? 그들은 사이트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이죠. 자, 대부분 사용자들, 말 없는 사용자들은 군소리 없이 기꺼이 페이지를 전부 스크롤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들으셨잖아요? 왜 들으셨어요? 왜? 대부분은 듣고 있습니다. 예, 왜 궁금하니까. 온라인 러닝이라고 하는 긴 카피 방식에 대해 고심하다 기존 내용을 4배가량 늘렸답니다. 그 결과 홈페이지만 둘러본 다음 우리 사이트를 떠난 사람의 수는 5%가량 떨어졌고 등록자 수 20%가량
증가했대요. 컨텐츠를 4배로 늘렸더니 등록자가 20% 늘었답니다. 그리고 그 컨텐츠는 항상 거기에서 20% 계속 늘리고 있겠죠. 자, 당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광고 크기를 알아낸 후에는 그것이 1인치 광고든 전면 광고든 이거는 공간을 카피로 빽빽빽빽하게 채워야 된다. 존 케이플스. 지루하게 공간을 채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제품을 왜 사야 되는지 최대한 관점에서 보여주는 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뻐서 저렴해서 세련돼서 프릴이 좋아서 빨라서 등등등. 지루하게 채우는 게 아니라 이런 위에 있는 다양한 기법들을 써서 풍부하게 만들면 등록자 수도 늘어난다. 뭐 이런 내용이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0분이 넘었네요. 이걸 들으셨다면 당장 가서 길게 늘리시고 싶은 생각이 막 들지 않으실까요? 예, 길게 만들어 보세요. 팔립니다. 머니 컨텐츠의 효월 대표였습니다. 다음에 뵐게요.